참 이건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항상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쯤 괜찮아지면 언제쯤 다른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내가 한 달 전에 2주 전에 어제 헤어졌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나는 아직까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억지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절대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면 나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비워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는 일정 기간 동안 혼자서 전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흔적을 정리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이런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잊혀진다. 이 말 저도 공감하고 분명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짧은 단어 한마디로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내용을 보충하자면, 만약에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에 똑같은 무게의 추를 양쪽에 올려놓으면 균형을 이루잖아요. 근데 무게와 상관없이 한쪽에 추를 올려놓으면 조금씩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단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을 했을 때 전 사람에 대한 이 감정이 최소한 50%는 비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균형을 이루는 이 저울에 추를 올렸을 때 조금씩 균형이 깨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최소한 스스로가 50은 비어놔야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사람에 대한 흔적이나 마음들을 밀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가 아니라 아직까지 30%밖에 못 비었어, 아직까지 70%나 남아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이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깊어지는 경우보다 이 사람과 전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저울질하고 비교하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헤어지고 이 기간에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을 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이 열립니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닌데, 이건 나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가 최소한 반은 비워놔야 돼요. 반은 비워놔야 나도 새로운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생기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이 노력을 했을 때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전 사람에 대한 이 흔적이 조금씩 밀어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어낸 자리를 이 사람이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좋아하고 헤어졌으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힘듦이 싫어서, 이 힘듦을 직면하기 싫어서 억지로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듦을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한테 똑같이 전가를 시키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을 내 힘듦을 덜어내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내 힘듦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헤어지고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힘든 것들조차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당연한 과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힘듦을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 이야기라는 말도 분명히 맞는데 반대로 시간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헤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힘듦을 이겨내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나 스스로가 이 시간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너져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 시간은 독이 됩니다. 헤어지고 혼자가 된 시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망가져 있든 노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별의 아픔은 언젠가는 끝이 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이 시간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냥 그렇게 이별의 아픔에 무뎌져서 이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은 이별의 아픔을 다시 한번 겪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처를 입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를 통해서 출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출근을 하다가 우연히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리고 상처가 났어. 그러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음 날에는 내가 넘어졌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자리를 피해서 가요. 왜냐? 똑같은 자리에 상처를 또 입기 싫어서. 이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다음 사람을 만나고 혹시나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지금 겪고 있는 이 이별의 아픔을 겪기 싫다면,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가 이만큼 아프지 않도록 이 이별의 아픔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이런 것들을 시도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 스스로가 버틸 만큼의 이별의 아픔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별에도 굳은 살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된 일을 하면 손에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굳은 살이 생기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무디잖아요. 감각이. 이별의 아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면 결국 굳은 살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별의 아픔에 무뎌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겪게 되는 공허함들이나 슬픔들이나 이런 감정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마주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연애를 더 잘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별의 아픔을 겪었을 때 스스로 덜 아픈 방법을 찾아가고 그 상황에서 가장 내가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너무 힘든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 사람과 여러분들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보다 여러분들은 혼자 살아온 시간들이 더 많은 사람일 겁니다. 혼자 잘 살아왔던 내 삶에 그 사람이 우연히 스며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둘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뿐이지, 결국 우리는 혼자 살아왔던 삶이 더 익숙하고 그 시간이 더 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의 연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워내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8년을 10년을 만났어도 그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혼자 살아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식사 잘 하시고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너무 망가지지 마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많이 아프고 금방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